네, 반갑습니다. 떠먹이 준세포의 떠세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거 합니다. 좀 어려워요, 이게. 사실 처음 하시는 분들 어려운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쩔 수 없어. 어렵지만 또 이제 뒤에서 같이 연결되는 매도 가능 증권이랑 연결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이회독 때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오늘. 그래서 오늘은 진짜 집중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도 제 세 문제를 같이 이제 요 강의 끝나자마자 바로 저기 같이 풀 건데 그것도 정말 중요해요. 정말 제가 핵심적인 거 세 개 가져왔어요. 알겠죠?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자산 중에서 지금 유동자산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당좌자산입니다. 당좌자산 중에서 우리는 지금 현금 및 현금자산 저번 시간까지 끝냈고요. 그쵸? 단기 투자자산 할 거예요, 오늘은. 그죠? 여기 보면은 당좌자산 정의가 이렇게 돼 있었죠. 판매 과정 거치지 않았고요. 만약 판매 과정을 거치면 뭐라 그랬죠? 아직 공부 안 했지만 그렇죠. 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이고요. 자, 보호기간 종료 1년 이내에 현금화 시키는 게 유동자산이었어. 그쵸? 그 중에서 당좌자산이 있는 겁니다. 그쵸? 여기서 저희가 이제 요거 단기 투자를 할 거예요. 됐죠? 가봅시다. 단기 투자자산이요. 요렇게 있습니다. 단기 금융자산이란 단기 대여금이랑 단기 매매증권이 있어요. 일단 공통점은 단기네요. 금융자산, 대여금, 매매증권이 차이인데 가봅시다. 단기 금융자산부터 볼게요. 단기 금융자산은요, 정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호기간 종료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 1년 이내 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유동자산이겠죠. 그쵸? 그럼 이렇게 되겠지 당연히. 요렇게 돼서 보호기간 종료일로부터, 보호기간 종료일은 12월 31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조금 실무에선 다른 점이 있는데 그건 굳이 알 필요 없고. 자, 그래서 보호기간 종료 1년 이내에 뭐가 되는 거예요? 만기가 오는 거예요. 만기가. 그렇지. 1년 이내니까 당연히 유동자산 안에 들어있는, 당좌 안에 들어있는 단기 매매, 단기 금융자산이겠죠. 요거 지금 요거 포함하는 요거 제가 요렇게 쓴 겁니다. 됐죠? 그렇죠? 오케이. 1년 이내야겠지. 그쵸? 금융상품의 종류는 이렇게 있습니다. 뭐 금융기관에 취급하는 정기예금이나 적금이나 CD나 CP나 사용이 제한 예금 등 요런 건 정의를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시험범위 벗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것들 그냥 여러분 기출문제 보면 보기에 나오거든요. 그냥 요런 거만 외우면 돼. CD, 양도성 예금증권이 뭔지, 환매체가 뭔지, 기업은 어음이 뭔지 알 필요 없어요. 요런 게 있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교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단기 금융자산, 저희가 저번 시간에 금융자산을 공부한 게 있어요. 언제 공부했냐고 봅시다. 단기 금융자산 지금 봤던 것처럼 보호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면 그런 것을 단기라고 했어요. 그쵸? 그럼 장기는 뭐겠어요, 여러분? 아직 공부 안 했죠? 바로 하면 되죠. 그렇지. 장기는 보호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겠죠. 만기가 도래하는 게. 어렵지 않죠? 오케이. 이건 어디겠어요? 장기는. 그렇죠. 비유동자산이 있겠죠. 우리 아직 공부 안 했지만. 그쵸? 비유동 자산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한 게 있어요. 뭐냐면 현금성 자산입니다. 현금성 자산은 금융자산도 있었는데 그 정의가 뭐였죠? 취득일로부터 했어. 취득일. 요거 별표. 그쵸? 그래서 우리 별표했잖아요. 그쵸?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자산은 요 금융자산입니다. 요 금융자산은 어디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단기가 아니고 현금성 자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요 정의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여기 했잖아요. 취득 당시 만기 3개월. 이거 했던 거 기억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썼습니다. 4번에 보면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인데 만약에 취득 당시에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면 그거는 단기 금융자산으로 가지 않고 요렇게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체크 꼭 해야죠. 이거 별표. 그렇죠? 요거랑 요렇게 해서 비교해야겠죠. VS. 저는 이렇게 공부할 때 VS 이렇게 쳤거든요. 여기 비교 표시예요.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단기 대여금 볼게요. 대여금이 뭐예요, 대여금? 빌려준 거죠. 빌려준 것도 자산입니다. 그쵸? 저기 보면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는 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보고기간 종료일이 12월 31일이라고 했죠, 제가. 30일에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는 뭐예요? 그 대여금입니다. 대여금의 정의는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이 반대가 차입금이겠죠? 처음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쵸? 오케이. 대여금이 빌려준 거예요. 빌려준 거 나중에 받을 거니까 자산이죠. 그쵸? 단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오늘 공부하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단기 매매 증권이랑 나중에 공부할 매도 가능 증권이 있어요. 요런 게 이제 매도 가능 증권 가면 제가 단기 매매 증권을 같이 이제 비교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빨리 그때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미 요건 알아야겠죠. 그쵸? 별표 치세요. 이거 어렵습니다.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자, 저기 정의를 좀 볼게요. 단기 시세 차익이에요.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매도와 매수가 빈번한 유가증권입니다. 유가증권 공부할 거예요, 지금. 단기 매매 증권 요거 세 개가 합쳐진 말입니다. 볼게요. 취득 시 요건 지금 알 필요 없어요. 지금 이게 하나하나 저랑 같이 이제 하나하나 지금 다 숫자 보면서 이제 볼 거니까
자, 취득 시 취득 부대 비용은 단기 비용 처리인데 일단 요거 별표 치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자 봅시다. 유가증권부터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그쵸 여러분? 유가증권부터 좀 볼게요. 유가증권은 이렇게 지분증권이랑 채무증권이 있어요. 지분증권은 주식이에요. 주식 여러분. 주식 다 들어봤죠? 그래서 배당금을 줍니다. 주주가 되는 거니까. 근데 채무증권은 뭐냐면 국채, 공채, 사채예요. 국가가 발행하면 국채고요. 회사가 발행하면 회사채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채 저랑도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국채, 공채, 사채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가가 발행하면서 돈을 빌려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증서를 쓴 거를 채무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내가 채무증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자 수익을 받아요. 뭐 여러분들 주변에도 막 미국 국채를 샀다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안 들어봤어요? 그런 게 보면 이자 수익을 받으려고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 보면 자, 지분증권은 요렇게 나뉘어요. 여러분 이건 이제 회계 지금 지금 기본 개념을 쌓는 거예요. 기본 개념. 이거 어차피 나중에 다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거라서 미리 좀 봅니다.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지분법, 우리는 요 지분법 적용 매도 저희 투자 주식은 시험범위 아니에요. 채무증권 요렇게 있습니다. 단기, 매도, 만기 요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보유 목적이 자, 단기 매매 증권 주식 중에서 단기 매매 증권 단기 시세 차익이고요. 매도 가능 증권은 오케이 장기네. 요 차이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은 어디서 공부하냐? 비유동 자산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의 유의적 영향이 행사인데 요거는 우리 시험범위 아니니까 제끼고요. 채무증권도 마찬가지예요. 단기 매매증권이면 단기 시세, 매도면 장기, 만기면 만기까지 보유하고 이자 수익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분류는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구분이 어떻게 되냐면 요게 지분증권 요거는 당좌자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당좌자산에 있고 요 두 개는 투자자산에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기 단기 매매 증권만 당좌자산에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걸 공부하는 건데 사실은 채무증권으로 공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요건 진짜 여러분들이 뭐 정말 어려운 시험 뭐 회계사든 뭐 세무사든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는 것이고 우린 요걸 가지고 볼 겁니다. 요걸 가지고 우리 시험 범위가 그래요.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볼 거예요. 봅시다. 요걸 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4개로 나눴는데 지분증권이랑 채무증권 나눴잖아요. 그쵸? 요걸 지금 반대로 이렇게 제가 표를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지분증권은 주식이니까 단기 매도 지분법은 돼요. 그런데 만기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여러분 주식을 만기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없죠. 그죠? 주식은 사타 팔다 하는 사람들이 다잖아요. 그죠?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만기까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기 보유 증권이 안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그리고 채무증권 보면 채무증권은 단기 매도 만기는 되지만 지분법 적용은 안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채무는 그냥 돈만 빌려준 사람이지 유의적 영향력이라는 게 이제 의결권을 행사한다든지 그 회사에 관여라는 거거든요. 채무증권 즉 채무증권 돈을 빌려준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유의적 뭐 영향력이나 뭐 이런 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건 안 된다라고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이제 공부할 겁니다. 됐죠? 가봅시다. 자, 단기 매매 증권 가는데 첫 번째 취득 시부터 볼게요. 자, 단기 매매 증권을 회사에서 매입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매입 가액만 취득원가 처리 별표. 그리고 취득 부대 비용은 단기 비용 별표. 여러분 그냥 단골이야. 여러분 시험 보는 시험에 나올 거야 아마. 네, 거의 나오면 매번 나옵니다. 그래서 볼게요. 매입했으면 예를 들어서 볼게요. 회사가 단기 매매 증권 10주를 샀어요. 그리고 현금 2,000원을 매입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단기 매매 증권 샀으니까 자산이죠. 10주에 2,000원에 매입했어. 봅시다. 그럼 단기 매매 증권 2,000원 이렇게 처리하겠죠. 차배니까 자산이 플러스니까. 그쵸? 그리고 현금이 나갔어. 자산이 나갔네. 그쵸? 똑같은 자산이에요. 그쵸? 자산이 나갔으니까 차변이 대변이야. 대변이죠. 그래서 현금 2,000원 이렇게 하면 답니다. 됐어요? 근데 이거를 사기 위해서 수수료가 든 거야. 여러분 주식해보는 사람들 알겠지만 수수료가 들죠. 항상 뭐 사고 팔 때 맨날 수수료 깎입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1,000원이 들었어. 자, 그러면 이렇게 한거 들면요. 지금 여기 위에 봐봐요. 취득 부대 비용 수수료가 이제 취득할 때 부대 비용이 한다. 취득 부대 비용. 수수료도 취득 부대 비용이죠. 요건 뭐라고요? 단기 비용 처리한다. 별표. 비용 처리는 무슨 말이냐? 비용이지. 비용이 플러스면 차변이야. 그래서 요렇게 수수료 비용하고 현금 자산이 나갔으니까 대변이죠. 됐어요? 요거를 지금 요렇게 비용 처리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비용 처리. 요게 정말 특이한 거예요. 회계에서 정말 특이한 겁니다. 별표 치세요. 됐죠? 자, 단기 매매 증권. 그러면 봐봐요. 이건 비용 처리했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가액은 요 2,000원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형광펜으로까지 지금 합니다. 요 2,000원만 되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수수료 비용이니까 요 취득원가 요것만이잖아. 요건 비용 처리했잖아. 밑에 건. 그죠? 갑시다.
여기서 정리하고 가야 돼요. 개념을 여기서 쌓고 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해도 기본 개념이야. 기본 개념 회계의 기본 개념 정리해도 뒤에 가서 헷갈리세요. 여러분들 제가 보면 그렇기 때문에 잘 정리해. 수수료, 취득 부대 비용 볼게요. 취득 부대 비용인데 취득 부대 비용 중에서 수수료 취득 부대 비용이 수수료 같은 거 요건 처음에 우리는 자산 취득할 때 지금 발생할 수 있죠. 발생하면 원칙은 회계에서 원칙은 그 자산의 취득 원가에 처리합니다. 무슨 말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갖고 뭐 건물을 샀어요. 건물을 샀으면 그 건물을 사는데 뭐 공인중개사라든지 뭐 엄청 수수료가 많이 들 거 아니야. 그쵸? 그럼 그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넣어요. 건물에 수수료 비용으로 하지 않아. 원칙은. 그런데 예외가 단기 매매 증권인 경우에 포함하지 않고 지금 앞에서 바로 봤죠. 뭐로 했어요? 수수료 비용 처리잖아. 그쵸? 지금 여러분들이 회계를 다 공부하기 전에 먼저 예외부터 공부한 거야. 요거 단기 매매 증권을 빼면 다 원칙은 뭐라고요? 취득 원가에 넣습니다. 수수료는 다. 됐어요? 여러분들이 유형자산 공부해보면 알 거예요. 거기서 다시 다 설명 드릴 겁니다. 됐죠? 자, 여기서 지금 앞서 나가는 거지만 예습입니다. 예습. 해봅시다. 만약에 처분했어. 처분했을 땐요. 원칙이 상거래냐 상거래 이외냐로 나요. 지금 또 공부 안 했어요. 이건 재고자산 파트에 있어요. 재고자산 가서 제가 설명 드릴 거예요. 재고자산 가서 상거래다. 상거래면요. 별도의 비용 계정 처리해야 돼요. 이건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외면 순매각입니다. 이것도 별표. 지금 우리가 순매각액은 매각액에서 수수료를 뺀 금액을 순매각이라고 해요. 취득 부대비용. 부대비용이라고 쓸게. 부대비용. 됐어요? 그래서 순매각. 매각했는데 나한테 남은 거. 그러면 매각액에서 수수료를 뺀 게 나한테 남은 거잖아요. 그게 순매각액이죠. 그쵸? 한번 봅시다. 요거 우리가 지금 단기 매매 증권에서 공부할 거는 지금 여기서 요겁니다. 요거 예외. 취득했을 땐 예외를 보는 거고 처분했을 때는 이거 이외. 요거를 보는 거예요, 지금. 됐죠? 오케이. 눈도장 찍으시고 갑시다. 다음. 자, 그래서 요거 지금 봤죠? 그죠? 보유시 봅시다. 보유는 지금 배당금, 지분증권 배당금, 채무증권 이자 수익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요건 쉽습니다. 봅시다. 보통예금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가지고 보통예금 2,000원 배당금씩 받았어요. 자, 그러면 보통예금은 요건 자산이고요. 자산이 플러스니까 차변이고요. 수익은 수익이 플러스면 대변입니다. 배당금 수익 요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이자 봅시다. 이자는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어요. 그럼 2,000원 이자 수익하죠. 여러분 해봐요. 자산이 플러스니까 차변. 그쵸? 그리고 이자 수익이 플러스니까 대변. 이렇게 하면 끝인 거예요. 이건 어렵지 않죠? 그쵸? 갑시다. 평가시. 자, 이제 단기 매매 증권 평가가 나오죠. 평가.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평가는요. 공정가의 시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가. 여러분들은. 내가 단기 매매 증권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12월 31일이 됐습니다. 연말이 됐어요. 이게 결산인데 결산 때 보니까 내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건물을 샀어요. 건물을 샀는데 내가 1,000만 원에 샀어. 근데 10년 후에 1억이 됐어. 그럼 여러분 1,000만 원이야 형 지금 갖고 있은 1억이 여러분 거예요. 1억이죠. 여러분 다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살 때도 이미 일상생활에서도 평가를 다 하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회계에서도 결산할 때 12월 31일 기준으로 이걸 평가를 하는 겁니다. 뭘요? 공정가액으로 시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익이 생기면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고요. 손실이면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인 거예요. 됐어요? 가봅시다.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경우죠. 자,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공정가액 시가가 내가 샀을 취득가액보다 비싸질 수도 있어. 반대로 작아질 수도 있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예시로 만든 거 2,000원에 샀잖아요. 근데 12월 30일 갔더니 이 단기매매 증권 4,000원이 된 거야. 기분 좋아 안 좋아? 기분 좋죠. 해봅시다. 자, 어떻게 하면 돼? 단기매매 증권 평가 이익으로 처리하면 돼요. 자, 갑시다. 요거 4,000원 2,000원 차이지. 자, 차변 어떻게 하면 돼? 단기매매 증권 2,000원이 더 늘었죠. 원래 2,000원 주고 샀잖아요. 2,000원 주고 샀는데 이게 얼마가 됐어요? 4,000원이 됐잖아. 그럼 우리 지금 2,000원을 더 분기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단기매매 2,000원 더 플러스한 거예요. 자산이 플러스니까. 됐어요? 플러스. 그리고 평가 이익 한다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대변에 단기매매 평가 이익 2,000원 이렇게 이건 수익이니까 수익 별표 쳐놓으세요. 이건 무슨 말인지 지금 모릅니다. 단기매매 증권 수익이야. 뒤에 매도 가능 증권 가서 제가 같이 설명드릴 거예요. 어렵습니다, 이거. 근데 예를 들어서 반대로 내가 2,000원에 샀는데 공정가에 1,000원이야. 봤더니 12월 30일 갔더니 1,000원짜리 떨어졌어. 기분 안 좋죠. 나쁩니다, 기분이. 그래서 어떻게 돼? 당연히 지금 평가 손실로 처리해야겠죠? 비용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당연히 1,000원을 빼야지. 왜? 내가 2,000원에 샀어. 근데 지금 1,000원으로 지금 떨어졌어요. 그럼 1,000원으로 지금 마이너스 1,000원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산이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1,000원 대변으로 가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비용이니까 비용이 플러스면 1,000원이죠. 차변이죠? 당연히 지금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1,000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그림을 볼까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2,000원에 샀어, 취득을. 근데 4,000원이 됐어요. 그럼 기분 좋죠? 그래서 이렇게 요만큼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2,000원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두 번째 케이스처럼 떨어졌어. 그럼 1,000원이면 요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인 거지. 됐죠?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근데 X 2년 됐는데 만약 500원 됐어요. 여러분이 해보세요. X 2년 됐는데 X 2년 말이 됐어요. 12월 31일 됐더니 갔더니 500원 확 떨어졌어. 4,000원 됐는데. 그럼 어떻게 돼 이거? 이건 뭐겠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3,500원 하면 되겠죠. 요렇게. 그죠? 왜? 이미 우리가 4,000원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이건 이미 4,000원짜리야. 그죠? 여러분이 분계 처리 아까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4,000원짜리 어떻게 만들었어? 2,000원짜리를. 여기서. 여기 볼까요? 요거? 요때 어떻게 여기 차변에 단기 이렇게만 쓰게 단기 매매 증권 2,000원이라고 분계 처리했고요. 그리고 대변에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을 이렇게 2,000원 처리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2,000원에 샀지만 2,000원 분계 처리했으니까 지금 얼마 된 거야? 4,000원이 된 거죠. 이렇게. 그죠? 4,000원짜리가 500원 떨어진 거잖아요. 그쵸?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 처분시도 중요합니다. 단기 투자선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몇 번 돌려보세요. 이 강의. 순매각액으로 한대. 자, 순매각액은 아까 봤지만 수수료를 차감한 겁니다. 그래서 가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있잖아. 아까 제가 지금 미리 개념 쌓는 거 자산 처분 시 상거래. 지금 이건 재고자산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거래 이외입니다. 그래서 순매각액으로 처리해야 돼요. 됐죠? 가봅시다. 자, 요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 처분가액이 예를 들어서 취득가액보다 높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2,000원에 샀는데 내가 4,500원에 팔았어요. 그런데 4,500에 팔면서 부대비용이 든 거야, 수수료가. 그래서 500원이 부대비용이 들었어. 그럼 순매각액은 얼마예요? 내가 4,500원 팔았지만 수수료 500원이 또 나갔죠. 그럼 내가 받은 건 얼마야? 순매각액은. 그렇죠. 그게 순매각 4,000원이잖아. 그쵸?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벌었어? 내가 4,500원 받았지만 500원 수수료가 나갔어요. 그러면 내가 4,000원 받았으니까 2,000원에 샀으면 내가 2,000원 이득이지 결국엔. 그쵸? 처분 이익 요렇게 처리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현금에 팔았다고 하면 현금 4,000원 들어오고 현금을 받았다고 봤을 때 단기 매매 2,000원짜리 나가죠. 그죠? 자산이 마이너스니까 자산이 마이너스면 대변. 그리고 2,000원 지금 내가 이익 받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단기 매매 처분 이익 2,000원 요거는 수익이니까 플러스 대변입니다. 됐죠? 반대 케이스 봅시다. 내가 2,000원에 샀는데 1,500원에 팔았어요. 근데 수수료 또 들었어. 500원이. 순매각액이 1,000원이에요. 그러면 요거와 요걸 비교하는 거죠. 그쵸? 순매각액이란 비교니까. 그렇죠. 그럼 난 얼마 손실 본 거야? 그쵸? 1,000원 손실 본 거죠.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입니다. 요건 비용이죠? 비용이니까 플러스면 차변이 있겠지. 그쵸? 봅시다. 내가 현금 1,000원에 받았어요. 왜? 나는 1,500원에 팔았지만 500원이 수수료니까 이렇게 제가 한번 써볼게요. 됐죠? 그럼 안 헷갈리잖아. 그쵸? 그리고 지금 단기 매매 2,000원짜리 나갔죠. 자산이 마이너스니까 대변이에요. 내가 갖고 있던 게 자산이 나갔잖아요. 그쵸? 대변입니다. 그리고 차변에 1,000원 더 써야지. 왜? 단기 매매 처분 손실은 비용이니까. 그쵸?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렵습니다. 몇 번 돌려봐야 돼요. 오케이. 잠깐만. 여러분이 조금 이제 좀 이해가 됐다면 요건 이해가 된 상태에서 들으시면 더 좋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평가랑 처분 같이 쓸 수도 있어. 이렇게 어렵게 나오니까 가끔씩 2,000원 샀어요. 근데 X1년 만에 계속 들고 있어서 12월 31일에 들고 있어서 내가 4,000원이 됐어. 그럼 4,000원 분계 처리했겠죠, 여러분이.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요거 어떻게 돼?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으로 2,000원 처리했겠죠. 근데 내가 X2년에 팔았어. 얼마에? 500원에 팔아. 순매각 500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2,000원에 팔았는데 수수료가 1,500원이야. 그럼 순매각은 얼마예요? 그렇죠. 500원인 거지. 그쵸? 500원 팔았어. 그럼 얼마짜리 판 거예요? 4,000원에 판 거죠? 그럼 요만큼 뭐겠어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3,500원이겠죠. 어렵지 않죠? 처분이나 평가랑 비교해 보라고요. 됐죠?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려우니까 이 기출문제 풀기 전엔 여러분 한번 싹 다 돌려보시고 다시 한번 기출문제 풀어봅시다. 다음 1번 유가증권증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설명 옳지 옳다네. 옳지 않은 것을 봅시다. 첫 번째 1번 시장성이 있어야 하고 단기 시세 차이를 목적으로 한다. 맞죠? 2번 기말의 평가 방익은 그렇죠. 공정가액법이다. 맞죠? 3번 기말평가 차이는 영업외 수익 또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4번 단기 매매 증권은 유형자산으로 한다. 단기 매매 증권은 유형자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당좌자산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답은 쉬웠습니다. 옳지 않은 거 4번이에요. 그쵸? 근데 3번 보면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 사실 이건 이회독인데 제가 지금 나와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중요한 거예요. 정말 별표 주세요. 이게 매도 가능 증권이랑 비교해야 됩니다. 뒤에 가서 자꾸 왜 매도 가능 증권 얘기하는 거야? 정말 중요해서 그래. 매도 가능. 여러분들이 못하기 때문에 교수님이 맨날 냅니다. 매도 가능 증권. 자, 매도 가능 증권은 이렇게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을 처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은 뒤에 가서 공부할 건데 수익에서 알거든요. 지금 여러분 기말 평가할 때
이익이 나면 뭐로 처리했어요? 평가 이익. 그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으로 처리했죠. 그리고 영업의 비용은 뭐야? 만약 손실이 있으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요렇게 처리했죠. 요거예요. 요렇게 처리하는 게 영업의 수익이랑 영업의 비용 안에 있습니다. 요것들이 요거 이제 수익 비용 뒤에 가서 공부해 봐야 돼요. 됐죠? 오케이. 2번 갑시다. 2번 가보면 자, 기업 회계 기준상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사채를 취득하는 경우에 개정 과목은 뭐겠어요? 여러분 지금 공부한 뭐겠어? 그렇지. 단기 매매 증권이지. 사채잖아. 사채. 아까 9 0 4 이거 채를 뭐라 그랬죠? 그렇죠. 채무증권이라고 했잖아요. 채무증권은 뭐가 된다고 했죠? 지금 복습해보면 그렇죠. 세 개가 될 수 있는데 매도 단기 매매 증권이 될 수 있고 매도가 될 수 있고 만기가 될 수 있었어요. 그쵸? 근데 요 시장성 있는 사채는 요 단기지. 요게 답이지. 그쵸?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 기출문제 핵심 기출문제 됐죠? 오케이. 3번 갑시다.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끊고 풀어보세요. 정지해놨다가 봅시다. 다음에 유가증권 거래로 인해 단기 손익에 미치는 중요해. 이거 여러분 기출문제야. 어려워서 그래. 갑시다. 주떠세는 3월 5일에 시장성 있는 단기 매매 증권 2,000주를 주당 10,000원에 샀어요. 취득하면서 수수료 비용 50만 원을 포함하여 현금으로 결제했다. 자, 그 다음 날 600주를 주당 11,000원에 현금 처분했다. 이렇게 주어진 여러분 기출문제 여러분. 어렵죠? 요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요 사건을 지금 한번 파악해 봐야 돼. 파악해 봅시다. 3월 5일에 여러분 분계 처리해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 자, 이렇게 돼야 돼. 어떻게 되냐? 자, 지금 수수료 비용 50만 원은 단기 매매 증권은 취득 원가에 넣지 않는다고 했죠. 취득 원가 X.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뭐 한다고 했죠? 수수료 비용 처리한다고 했어요. 중요하다 그랬죠. 중요해요, 여러분. 엄청. 그러니까 수수료 비용 요렇게 따로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2,000주 만원 샀으면 요렇게 단기 매매 증권은 요렇게야. 됐어요? 아, 뭐 당연한 얘기를 해요. 아니라고. 이게 예외라고요. 회계에서 예외, 얘만. 예외니까 별표야. 만약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이게 건물사잖아요. 이게 건물이면 건물은 이렇게 건물 이렇게 썼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이것도 건물이야. 수수료 비용도. 그래서 건물을 2,050만 원에 산 겁니다. 건물이라면. 근데 이건 지금 지우기. 이건 지금 아니니까 이거. 그죠? 예외가 중요한 거이고. 됐어요? 됐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얼마에 생각? 지금 2,000주를 10,000원에 산 거죠. 각 10,000원에. 그죠? 10,000원에 산 겁니다. 그래 놓고 지금 3월 7일에 얼마에 팔아? 600주를 이렇게 팔았으면 600주 곱하기 11,000원 현금 처분했으면 현금 660만 원 들어오고 단기 매주 600만 원이 나가지. 왜? 얼마에 샀어 이거를? 600주 곱하기 10,000원에 샀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이 마이너스니까 대변으로 가야 됐고 자산이 들어왔으니까 플러스니까 차변. 그럼 얼마야? 지금 내가 660에 팔았는데 600만 원짜리 나갔어. 얼마야? 60만 원 이득이지. 단기 매주 처분이익이죠. 60만 원. 자, 그러면 이거는 수익이네. 수익이 플러스니까.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문제를 보면 유가증권으로 거래로 인해서 요 두 거래로 인해서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이죠. 자, 그러면 3월 5일에 비용이랑 수익이잖아. 단기 손익은 비용이랑 손익이에요. 뭐가 비용이야? 50만 원 비용이죠. 그리고 3월 7일에는 요게 수익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비용이 마이너스 50만 원인데 플러스 60만 원 됐어. 그럼 합계는 얼마야? 10만 원 이익인 거지. 그죠? 답 봅시다. 3번 여기 있네. 단기 수익이 10만 원이 증가한다. 됐어요? 여러분 기출문제라고요. 어렵게 나온다고 이렇게. 됐어요? 뭐가 중요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그래서 핵심 포인트 보면 지금 분계를 다 보면서 봅시다. 핵심 포인트는 요거죠. 다 지우고 너가 지우개 지금 싹 다 지우고 교수님이 뭘 물어보고 싶었냐면 요걸 물어보고 싶었지. 첫 번째 요 수수료 비용 너 요렇게 수수료 비용인 거 공부했어? 그리고 두 번째 처분했으면 요것도 이익인 거 공부했어? 요거 두 개를 물어보고 싶었던 거지 교수님이. 됐어요? 오케이 풀어야 됩니다. 기본 문제예요. 별표. 매도는 또 다릅니다. 뒤에 가서 매도는 달라요. 매도는 또 달라. 뒤에 가서. 어렵죠? 공부 잘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습 잘하세요. 떠먹이 준세 별떠세 박세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